안녕하세요. 로얄 아이비의 영어 담당 최지민입니다. 오늘은 2022년 겨울 특강에서 저희가 다루게 될 과목들과 아이비 영어 과정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는 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 목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일단 겨울 특강에서 개설될 과목에 대한 간단한 설명 후에 우리가 아이비 영어 과목에서 가장 중요한 분석하는 글쓰기는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고, 문학 분석과 비문학 분석에서 각각 우리가 좀 신경 써야 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2022년 겨울 특강 로얄 아이비에서 개설될 과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프리 아이비 학생들을 위한 크리티컬 에세이 라이팅이라는 과목이 개설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이제 아이비 영어 과목을 시작하기 전 학생들이 배워야 하는 분석의 요소와, 그리고 분석하는 글쓰기를 쓸 때 어떤 식으로 문장을 구성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어떤 익스프레션을 사용해야지 좋은 분석하는 글을 만들 수 있는지를 학습하며 기초를 다진 후에 이 기초를 가지고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텍스트, 사진이라던가 포스터라던가 아티클이라던가, 그리고 심지어 문학 작품들까지 여러 가지 작품들을 분석하면서 그 작품에 나타나는 글로벌 이슈에 어떻게 연결을 시켜서 글을 쓰는지를 배울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인, 제가 도대체 어떻게 문단을 구성해야 할까요? 이 문단 내에는 어떤 정보가 들어가야 하나요?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해답을 좀 제시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아웃라인을 마스터한 상태로 이 과목을 접근할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 중에 아이비 영어 과목에서 우리가 실전으로 하게 될 그런 과제들 같은 것 있죠. IO라던가 페이퍼 1에 우리가 연결지어서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을 학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11학년, 12학년 학생들을 위한 페이퍼 2 과목이 개설될 예정인데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페이퍼 2에서는 2가지 이상의 문학 작품을 가지고 한 가지 주제에 연결해서 글을 쓰는 태스크를 받게 됩니다. 그때 아무래도 2가지 이상의 작품을 다루다 보니 이제 한 주제에 대해서 글을 쓸 때 너무 중구난방으로 글을 쓰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코어히어런트하게 일관성 있는 에세이를 쓸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면서 이제 3가지 어느 정도 마스터 아웃라인 작성법을 학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아직은 어떤 텍스트로 내가 페이퍼 2를 쓰게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을 대비하여서 여러 가지 아이비에서 다루는 글로벌 이슈가 드러나는 3가지의 작품들, 랄프 앨리슨의 King of the Bingo Game과 치마만다 응고지 에디치의 The Thing Around Your Neck, 그리고 에이미 탄의 Rules of the Game, 이 3가지 작품을 우리가 같이 학습한 다음에 여러 가지 그 페이퍼 2 주제에 대해서 대입하면서 어떤 느낌으로 글을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학습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이비 영어 과목의 처음과 끝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 분석하는 글쓰기의 접근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분석하는 글쓰기에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그냥 단편적으로 서머리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내가 분석을 했다고 생각하면서 알고 봤더니 정말 그 분석의 요소에 대해서 리스팅만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분석하는 글쓰기를 접근해서 이 에세이를 완성해야 하는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분석하는 글쓰기에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생각해야 할 부분은 작가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글을 썼느냐입니다. 그래서 글의 의도와 주제를 파악하고 작가의 메시지를 파악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가가 이 글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 아이비 과정을 좀 몇 년 해본 학생들이라면 알겠지만,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한 다음에 그것을 어떤 특정한 글로벌 이슈랑 연결을 해준다면 더더욱 좋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부분은 작가가 이 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장치랑 단어를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이해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생각할 때 가장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글의 모든 구성 요소가 작가가 치밀한 계획에 따라서 배치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분석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IB에서 흔히 말하는 작가의 의도, authorial intention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생각하면서 작가가 내가 지금 전달하고자 하는 이 주제를 최대한 잘 전달하려면 어떠한 장치나 단어를 써야 하지? 라는 생각을 한 후에 이것을 다 치밀하게 배치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 작가의 인텐션을 풀어서 설명해 준다고 생각하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분석하는 에세이에서는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장치를 사용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러한 단어나 장치들이 어떠한 임팩트를 주는가에 대한 분석이 꼭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약하는 글쓰기를 다시 한번 벗어나려면 리스팅하는 방식의 단편적인 분석을 벗어나고 왜 이 장치를 그리고 왜 이 단어를 왜 하필 여기에서 사용하는가에 대한 대답을 제공해 줘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문학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IB 영어 A 학생들이라면 이제 문학 분석도 해야 되고 비문학 분석도 해야 할 텐데요. 아무래도 문학 분석의 비중이 이제 학교 커리큘럼 과정에서는 높은 편입니다. 근데 학생들이 문학 분석에서도 아까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단순하게 플롯 서머리를 제공한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분석의 요소, 그러니까 문학의 그 디바이스에 대한 단편적인 설명만 하고 넘어갈 뿐 작가가 여기에서 이러한 장치들을 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아서 높은 점수를 못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문학 분석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학 분석은 한마디로 문학 장치의 사용과 그리고 작가의 의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학 장치 우리 막 많이 들어본 것들 있죠. alliteration, repetition, anaphora, 그리고 뭐 metaphor, 그죠? symbolism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러한 장치들을 작가가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왜 이 부분에서 특정하게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해를 에세이에서 풀어서 설명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작가의 의도랑 연결을 지어서 설명하면 가장 좋겠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예시를 들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많이 읽어보셨을 텐데요. The Great Gatsby에 나오는 그린라이트의 심볼리즘에 대한 분석 예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린라이트이 아메리칸 드림을 심볼라이즈 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분석을 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쓰게 되면 이건 정말 안 좋은 분석의 예시예요. 이렇게 쓰고 나면 우리가 받는 커멘트는 너 진짜 분석을 리스팅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죠? So what? 이라는 그런 우리가 딱 들었을 때 상처를 받는 그런 커멘트를 받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조금씩 발전을 시켜볼 텐데 두 번째 예시를 보시면 피츠제럴드가 우리가 지금 작가 이름이죠. 작가가 그린라이트라는 심볼리즘을 아메리칸 드림을 시그니파이 하고자 사용한다 라고 저는 쓴다면 조금 나아진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경우에서 피츠제럴드를 그러니까 작가의 이름을 주어로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클레버한데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IB 영어 분석 과목은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는, 그죠?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리고 작가가 이 의도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디바이스를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하는 글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어떻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프레젠트를 에세이에서 해준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작가의 의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작가의 이름을 주어로 써준다면은 훨씬 더 좋은, 그죠? 훨씬 더 이제 분석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얘를 이제 조금 더 발전을 시켜본다면 이제 세 번째 분석 글이 나오겠죠. Great Gatsby에서 Greenlight은 아메리칸 드림을 signify 한다. 그죠? 여기에서 Fitzgerald는 일부러 우리 deliberately라는 단어 보이시죠? 그죠? 그래서 작가가 정말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이 심볼리즘을 사용해서 아메리칸 드림이 정말 잡고 싶어도 잡을 수 없는 그 unattainability를 강조한다 라고서는 써주면 너무 좋겠죠. 하지만 이거를 우리는 더 많이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시를 보시면 In the Great Gatsby, 개츠비에서 green light signifies American dream 하고 Fitzgerald는 deliberately uses this symbolism to underscore the unattainability of American dream 한 다음에 그 unattainability of American dream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더 쫙 해주면 너무 좋은 분석글이 되겠죠. 왜 unattainable 하냐면 멀리서 봤을 때 그 light이 mysterious하고 inviting한 것처럼 보여요. 그죠? 그래서 개츠비가 그 light에 다가가기 위해서 정말 별짓을 다 하죠. 하지만 거기에 막상 가보면은 만질 수도 없고 우리가 도대체 그거를 실현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빛이기 때문에, 불빛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것이 사람들이 그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뭔가 그 미국에 딱 갔을 때 사실 이 드림이 정말 허상이었구나. 그죠? 그런 disillusionment를 보여준다. 라고 이 그린라이트의 unattainability까지, 그죠? 아메리칸 드림의 unattainability까지 이렇게 설명을 한번 쫙 해준다면은 정말 레이어가 살아있는 훌륭한 분석글이 되는 겁니다. 심지어 이것보다 더 잘 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자, 이제 비문학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문학 분석에서 학생들은 텍스트 타입별 중요 특징을 파악하고 그리고 작가의 의도를 파악한 후 작가가 어떻게 이러한 텍스트 타입과 그리고 설득의 장치를 사용해서 본인의 의도를 잘 전달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글을 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텍스트별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지식을 쌓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페이퍼 1을 공부해본 학생들이라면 알고 있겠지만 뉴스 아티클이라던가 오피니언 칼럼 그리고 요즘에 정말 인기 있는 그래픽 노벨 그리고 애드버타이즈먼트 등등 여러 가지 텍스트 타입을 IB 영어 과목에서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텍스트 타입별은 자기들만의 어떤 특정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그 내에서 오버래핑하는 특징들도 있지만 특히 뭐 광고 같은 경우에는 본인만의 고유한 특징들이 있죠. 그래서 뭐 슬로건이라던가 카피라던가 그리고 이미지랑 텍스트 사이의 경고성을 보여주는 앵커링이라던가 하는 여러 가지 특징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더 좋은 분석글을 쓸 수 있는 장르입니다. 그리고 설득의 장치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많은 학생들이 이미 충분하게 공부했을 rhetorical appeal들 있죠. 작가가 본인의 credibility를 어떻게 prove 하는가, 그리고 작가가 본인의 글의 로직을 어떠한 에비던스를 사용해가지고 탄탄하게 만들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 어디언스의 감정에 그죠? 어필하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과 함께 그리고 rhetorical devices 우리 뭐 많이들 얘기하는 repetition이라던가 anaphора라던가 그죠? 그런 심볼리즘 등등 여러 가지 rhetorical device를 사용해 가지고서는 작가가 어떻게 본인의 intention에 대해서 자기의 본인의 의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글을 쓰면 됩니다. 이때 우리가 수준 높은 분석글을 쓰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그냥 나열하는 분석에서 벗어나서 여러 가지 글의 구성 요소, 그죠? 이런 audience와 purpose, content와 theme, tone and mood, 그리고 여러 가지의 stylistic device, 그리고 structure가 layout, 그리고 이 특정한 텍스트 타입만의 특징을 사용해서 본인의 의도를 최대치로 잘 전달하고 있는지를 써줘야 하는데요. 이때 예시를 잠시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작가가 여기에서 이러한 딕션, 이러한 단어 초이스를 사용해 가지고서는 의도를 전달한다 라고 단편적으로 쓰는 것보다는 작가가 이 부분에서 이러한 딕션을 사용한 것은 이 글의 전체적인 톤에 이러한 영향을 미치는데 이러한 톤과 이러한 딕션이 같이 인터플레이를 해서 work together 해서 이 글의 intended audience인 이 특정 그룹에게 엄청난 임팩트를 준다.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러한 텍스트의 구성 요소를 연결해서 글을 쓴다면 훨씬 좋은 그리고 컴플렉스하고 sophisticated한 분석글을 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2022년 로얄 IB의 영어 겨울 특강에서 여러분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 분석하는 글쓰기를 잘 할 수 있는 스킬들에 대해서 학습하게 될 텐데요. 겨울방학 동안에 저와 함께 꼼꼼히 잘 준비해서 영어 과목에서 꼭 좋은 성적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